네, 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책 추천. 그 중에서도 지금처럼 여름과 가을 사이에 읽기 좋은 소설, 에세이류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항상 책 추천할 때마다 테마가 있잖아요. 이번 테마는 읽는 즐거움, 읽는 경험을 여러분께 선물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요즘 콘텐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영화부터 시작해서 OTT 시장, 그리고 TV 프로그램까지 전문가도 인정한 띵작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책을 읽는다. 그럼 그거 이상의 즐거움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참고 읽어야 되는 책들 다 뺐어요. 대신에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책, 그리고 같은 한글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문장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책, 그리고 일상에서 가볍게 후루룩 읽기 좋은데 사람이 깊어지는 책, 이렇게 한번 테마로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은 서론이 좀 긴 것 같은데 빨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제가 제일 재밌었던 책 가지고 왔어요. 아몬드라는 소설입니다. 제가 소설인데 이만큼 접어가면서 읽었어요. 첫 문장에 괴물인 내가 또 다른 괴물을 만나는 이야기다 라는 얘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 책에서 괴물로 정의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거든요. 사실 책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컨텐츠에서 사이코패스 얘기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재가 조금 식상하다, 또 누가 죽겠구나 라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주인공이 너무 착한 거예요. 말썽을 피우지도 않고 학교 나보다 더 잘 다니고 애가 너무 성실해서 당황했는데, 이 소설의 묘미는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이 보는 감정이라는 세상, 괴물로 정의된 아이가 보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초반 내용을 보면 얘가 감정을 못 느낀다는 걸 알고 엄마가 감정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흑백으로만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한테 컬러를 가르치는 일인데 그냥 주입식으로 가르쳐요. 너무 솔직하면 안 된다. 잘 모르겠으면 다른 사람의 표정을 그대로 따라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슬퍼해라.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얘가 그렇게 주입식 교육을 받고 세상으로 나갔는데 배우던 것과는 너무 다른 거죠. 자기는 분명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같이 아파하고 슬퍼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어떤 사람은 웃고 있고 오히려 쌤통이라 생각하고, 나랑 너무 먼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은 내가 오히려 다칠까봐 무서워서 피하게 되고, 이런 행동들이 감정을 못 느끼는 소년의 눈에도 이상한 거죠. 나는 감정을 못 느껴서 그렇다 쳐. 근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소설이 1인칭 시점에서 진행되는데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고 소년의 생각이니까 건조하고 시크한데 호기심은 많은, 이런 문체가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문체도 이 책을 끝까지 읽게 하는 매력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다는 안 읽어드릴 거고 그냥 끝내기 아쉬워서 주인공이 평범에 대한 얘기를 성찰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만 딱 읽어드리면, 모두들 평범이라는 말을 하찮게 여기고 쉽게 입을 올리지만 거기에 담긴 평탄함을 충족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내게는 더욱 어려운 일일 거다. 나는 평범함을 타고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비범하지도 않으니까. 그 중간 어디쯤에서 방황하는 이상한 아이일 뿐이니까. 그래서 나는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다. 평범해지는 것에. 이렇게 자기 성찰하고 주인공이 학교 가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안쓰럽고 짠해요. 그리고 이 책의 첫 문장, 괴물인 내가 또 다른 괴물을 만나는 이야기. 여기서 또 다른 괴물이 누군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사라집니다. 두 번째 책은 에세이인데요. 책과 삶에 대한 짧은 문답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저 이제 책 추천만 2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뭘 좋아할 것 같은지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책은 사실 첫인상이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보다시피 굉장히 얇고요. 제가 박웅현님 팬이긴 한데 북토크를 묶은 책이라고 하길래 이건 너무 거저먹으려는 거 아니냐. 근데 웬만한 두꺼운 책들보다 인사이트가 더 많고, 그리고 북토크 진행하면서 실제로 받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개만 또 뽑아서 읽어드리면, 사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사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서 내 생각을 지키는 게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남들과 비슷하게 가는 게 훨씬 편하죠. 다만 그러다 보면 휩쓸려 본질을 잃기 쉽습니다. 세상은 옳은 말과 옳은 말의 싸움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도 본인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약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틀렸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옳은 말과 옳은 말의 싸움이라는 구절이 딱 눈에 들어왔는데, 댓글 보면 엄청 싸우잖아요. 댓글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우리 대화할 때 나랑 정말 말 안 통하는 사람들, 왜 저 사람들은 저런 말도 안 되는 가치관을 나한테 주입하려고 저렇게 열을 내는 걸까?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내가 맞고 네가 틀리기 때문에 너를 고쳐가 아니라, 나도 맞고 너도 맞는데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좋은 생각은 뭘까? 이렇게 사고를 조금만 다르게 하니까 그래도 이해의 폭이 조금은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 싫은 순간, 싫은 사람과 마주할 때의 자세,
라는 이야기였는데요. 나와 맞지 않고 내가 싫은 사람과의 관계는 언젠가 끊어져요. 밀어내는 파장이 영향을 주거든요. 힘들고 싫은 순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싫은 것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마지막 말 진짜 좋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행복할 때 이 행복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해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역발상 느낌으로다가 진짜 싫을 때도 이거 역시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로 위안을 받아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구절이었고요. 또 요새 유튜브 핫 트렌드 키워드인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배우자를 기필코 사랑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결혼식에서 반지를 끼는 건 이런 의미예요. 내가 너를 기필코 사랑하겠어. 그러니까 결혼은 시작과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땐 평생 처음 보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3-4문장 정도 읽어드렸는데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인스타그램 묵을 보듯이 일상에서 편하게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문장들을 많이 주워갈 수 있는 책입니다.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3번째 책은 너무 많은 여름이 라는 책인데요. 단편 소설집이에요. 저는 읽다 보니까 이게 소설이라기보다는 시 같은 책이다 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이 책이 소설이긴 한데 특별히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인물 간의 대화, 생각, 그리고 잔잔한 사건들이 약간 울림을 주는, 문장과 행간을 음미하면서 생각 많이 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 감각이 중요한 책들의 요즘 트렌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책이랑 같이 읽으면 좀 플레이리스트를 제공을 하거든요. 요즘은 하도 경험이 중요해져서 전시를 보더라도, 음식을 먹더라도 한 가지 감각만을 쓰는 게 아니라 공감각을 쓸 수 있게 하는 장치들이 많은데, 이런 포인트가 읽는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장치라서 너무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틀어놓고 읽었거든요. 극락, 환상이에요, 환상. 문장은 따뜻하고 청량한 데다가 음악도 들리니까 진짜 영화 보는 기분이더라고요. 또 몇 문장을 읽어드리면 보일러라는 소설에 나왔던 표현인데, 호텔 프론트 직원이 하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올 때 바람이 분다. 어떤 사람은 미풍처럼 부드럽고 어떤 사람은 태풍처럼 사나워. 이런 것도 섬세해야 느낄 수 있는 감각이잖아요.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표현한 부분도 너무 인상 깊었고요. 또 관계성의 물이라는 소설에 나온 구절인데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눈덩이를 굴리는 일과 비슷했다.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게 된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미워할수록 더 미워하게 된다. 매 순간 관계가 호의와 악의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거 외에도 고작 한 뼘의 삶이라는 소설에는 재능과 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위험한 재회라는 소설에는 연인 간의 거짓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짧은 소설들인데 인물 캐릭터 설정이나 상황 설정도 재밌고 문장 읽는 맛도 있어서 여름에 읽기 좋은 감각적인 소설로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 책은 에세이인데요. 김씨네 과일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에세이라고 하지만 자기개발과 브랜딩과 에세이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책이고요. 패션업계 종사자들의 허를 찔렀던 과일 프린팅 티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담은 책이에요. 이 티셔츠가 왜 핫해졌냐면 그냥 면티에 과일 이미지를 프린팅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과일을 팔 때 쓰는 바구니에 그대로 담아서 팔아요. 근데 이렇게 밝고 위트 있는 작업물 뒤에는 정말 수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에서 공감이 되고 울림이 되는 문장들이 많았거든요.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마치는 일이라면 높은 확률로 실패한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한다면 결과는 기대해 볼 만하다. 이 정도면 되겠지로 마무리하면 신기하게 사람들이 알아챈다. 고개는 끄덕이는데 마음은 안 움직이는 느낌이랄까? 이건 사람들이 공감을 넘어서 김씨네 과일 티셔츠를 사는 행동까지 할 수 있는 힘, 진정성, 진심에 대한 얘기였고요. 저도 창작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반성과 공감을 하게 됐던 책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 여름에 읽기 좋은 책들, 특히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책들 위주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문장을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